집값이 오른다고 왜 부추기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면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집은 실수요들을 위해 짓는 것이 맞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라는 특별한 제도와 함께 투기의 장으로 넘어가 버렸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수요들, 영끌에서 패닉바잉에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어서 높은 가격으로 집을 사게 된다. 원래 가치는 7억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은 15억, 20억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수십 년 모은 연봉을 날릴 동안 투기꾼들이 이익을 보고 있죠. 물론 모든 투기꾼들이 다 이익 보진 못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산 투기꾼들은 나중에 팔지 못하고 투매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경매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투기꾼들이 이득 보도록 만드는 거죠. 업자들한테 수수료 주고 강의료 주죠. 뭐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누가 많이 먹느냐? 돈 잘 버는 건 업자죠. 업자들은 분양 대행사보다는 덜 벌죠. 예를 들어서 한 채 팔아서 본사에서 1000만 원을 띄워준다. 그렇다면 업자한테 300만 원 주고 지들이 700만 원 먹어요. 이를 1000만 원 붙여서 실수요들한테 하게 되면 이 2000만 원이 다 실수요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더 상위에는 건설사가 있죠. 1000만 원씩 수수료 떼어준다. 1억씩은 남는다는 거예요, 채당. 언론은 상위 포식자까지는 아니죠. 이렇게 남겨 먹으면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언론한테 광고비를 주죠. 이 광고비로 언론들이 실수요들, 투기 수요들한테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그 틈에 얘네들이 처먹고 있는 거죠. 가장 상위 포식자는 건설사들한테 건설비용 대출해줘서 이자 받고, 실수요들한테 대출해줘서 이자 받고, 투기꾼들에게 대출해줘서 이자 받고, 은행이 가장 논하는 시장이다.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날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들 뭐예요? 은행, 언론에서 나온 전문가들, 대행사나 업자 측에서 하는 사람들, 스타 강사 다 업자죠. 집값 오른다고 하는 유튜버들 다 업자죠. 자기한테 빌라 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요런 데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언론이 보도를 하니 집값이 오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오를수록 남는 구조고 피해는 누가 봐요? 실수요들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투기꾼 시행사, 부동산 전문가, 건설업 관계자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벼락거지, 부주택장 조롱, 오르는 집값 등으로 해서 뉴스를 통해서 낚으면은 영끌족들이 낚이는 거죠. 관심 없다가. 이 그림은 저희 카페에 회원분께서 올려주신 그림입니다. 마음껏 쓰라고 해서 올려주시는데 앞으로 자주 쓸게요. 감사합니다. 집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상승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오르는 게 맞다. 맞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초인용이스 계속 이야기 많이 하죠. 유동성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디레버리징 해야 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징만 늘려버리고 빚으로 집값을 띄웠다. 근데 그동안에 소비자 물가지수 7% 올랐어요. 실물 가격이 물가죠. 즉 물가가 오른다는 게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물 가격이 오르는 것을 물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집값은 우상향이다. 그러면 요만큼 올랐어야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저희가 감정원 통계 들고 오니까 틀렸다고 하니까 이들이 말하는 KB 지수 보면 어때요? 서울 아파트는 54%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당한 상승이냐? 아니면 거품이냐?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PIR은 어떻게 올랐어요? 8.8년에서 15.6년으로. 그것도 중간에 한번 통계 바꿔가지고 깠는데 그래도 2배 가까이 올랐죠. 몇 년 늘었어요? 7년 늘었죠. 7년. 6년 동안 7년이 늘었어요. 6년 동안 진짜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는데 집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집이 더 멀어졌다. 이렇게 집값을 올리면서 뭘 끌어올려요? 분양가. 물론 여기도 초인용스 이전까지 요 통계 같은 경우는 전체 분양가 통계고 요 뒤에부터 통계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이걸 이용해서 분양가를 띄우고 있다. 분양가를 띄우면서 누가 노나요? 집값을 띄우는 이유는 뭐다? 언론이 투기꾼들 돈 많이 벌라고 집값을 띄워줘요? 그럴 필요는 없죠. 남는 게 없는데. 누구 돈 많이 벌라고 띄워주는 거예요? 건설사들. 얘네한테 광고료 받으니까. 그러면서 건설사들 얼마나 남겨먹었냐. 지금 단위 100만원인데 2014년에서 2015년 넘어가면서 뭐가 시행됐죠? 초이노믹스로 유동성 공급하고 부동산 3법, 그 다음에 연한 완화로 인해서 재건축 가격 올리고 때려 부숴가지고 신축 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지금 2019년에 규제 많이 들어갔죠. 허그 고분양가 규제. 2019년 6월에 고분양가 규제가 강화됐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건설 영업이익이 줄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죽어라 때리는 거예요. 요때까지 막 비꼬고 막 비난하고 그랬어요. 2018년까지. 물론 여기다 플러스 추가로 9.13 이후 한번 집값이 빠지면서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빠진 거. 요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사실상 건설사 이익을 줄여버리면 언론에서 그렇게 선동할 필요가 없다. 즉 건설사 이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였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건설사들 저렇게 집값 띄우면서 엄청나게 남겨 처먹었다.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종양일보 막 이런 데 제가 얘기하는 데들 있죠. 그 유명한 3사 17에서 20% 광고를 이만큼이나 때리고서 돈을 이만큼이나 처먹으니까 당장 내 수익의 5분의 1이 줄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신문 더 심해서 20% 후반에서 30%까지로 나타났다. 물론 이거 2006년 자료예요. 이때쯤에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들끼리 저런 얘기 절대 안 해주더라. 지들 그 수익 드러나가지고 하면은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도 안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자료 찾아봐도 안 나온다. 그 비중이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겠죠.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주요 언론들에서 먹는다. 여기 3사 유명하죠. 그 다음에 경제신문 외국 경제, 망국 경제 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 수도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데들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20대 후반에서 30%까지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광고비를 받아 처먹는데 저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지들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익에 미쳐서 진실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업자들 얼마나 먹어요? 상가 2에서 10% 먹어요. 예를 들어서 1층 상가 10억짜리 하나 팔면은 많이 받으면 1억씩 준다는 거예요. 분양 받은 사람이 사실상 요 상가는 분양상에선 9억에 팔아도 상관없던 것을 1억 준다고 해서 10억에 팔게 되면 업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여기가 엄청나게 좋은 것인 것처럼 홍보해 주겠죠. 그러면은 이 돈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상가 분양을 받도록 당신을 데려간 그 사람이 먹는 거죠. 스타 강사 강의료 1100만원 1100만원 받아놓고 뭐 팔았어요? 수익형 호텔 수수료 한 1000만원 주거든요. 야, 한 10명만 팔아봐요. 2억이죠. 10명만 들어요. 가득 찼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냐라고 생각하면은 진실을 전하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돌변해서 지금처럼 하락한다 이야기 안 하고 오를 거예요 해놓고서 이런 거 팔아봐요. 100명한테만 팔아봐요. 그래서 강의료 1000만원 특급 정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수수료 1000만원씩 받아봐요. 2000만원씩 100명이면 얼마예요? 20억이죠. 이렇게 버는 인간들이 있는데 무주택자들 뭐 파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돈 많이 벌 거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돈 많이 벌 거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 하나 팔아도 2천만원씩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부추기는 인간들은 진짜 업자 세계에 대해서 개불도 모르면서 그냥 싫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투기꾼들 아니면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죠. 아니면 알면서도 난리 친다든가. 부동산 업자들 왜 이렇게 집값 띄우려고 그래요? 2억에서 6억 보통 매매 이 정도죠. 5천만원 미만 없으니까. 서울 이 정도라고 하면은 0.4%다. 근데 9억 원 이상으로 팔게 되면 0.9%죠. 자, 그러자면 2억짜리 5채 팔면은 얼마예요? 10억에 0.4%다. 400만원이죠. 근데 10억짜리 주택을 하나 판다. 똑같이 10억이죠. 근데 여기는 0.9%이기 때문에 900만원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미친 부동산 업자가 집값을 낮추겠어요. 8억 9,900짜리 9억 이상으로 팔려고 하지. 근데 이런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 생태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가두리다 집값 교란은 가두리들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비중하고 잡힌 것들 보면은 집값 담합이 95라면은 가두리는 5밖에 없어요. 집값을 누가 띄우고 있어요? 중개사들이 담합해가지고 이 가격에 팔면 안 돼요. 우리 지역은 비싸게 팔아야 돼요 해서 오히려 중개사들이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있다. 요율이 달라지니까 건설사들이 이익 보고 언론들이 이익 보고 강사들이 이익 보고 중개사들이 이익 보고 업자들이 이익 보고 집값 계속 오르는데 단기 부동자금 안 늘어나다가 왜 지금 갑자기 늘어났어요?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죠.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2019년 말부터 빚도 같이 늘어났죠. 요때 이렇게 팔면서 다 차익 보고서 지금 빠져가지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 즉 부자들은 투기꾼들은 팔아서 현금 보유하고 다시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누가 사주고 있다? 실수요들이 빚내서 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 부동자금 늘어나고 빚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얘네가 들어와서 집값을 올릴 거다라고 계속 호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팔아먹어야 집값이 더 올라가고 얘네들이 여력이 있어야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또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른다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작년 말부터 투기꾼들이 다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주담대로 시중은행들이 이자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의 행태다. 영끌 비추에 몰린 2030, 특히 2030들 가격이 엄청나게 늘었죠. 신용대출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죠. 비중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결국엔 청년들만 죽어간다. 과거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년층의 모습.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하죠. 필요 이상으로 돈 벌려는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고용 불안하고 욜로하고 1인 가구 지향하고 뭐 결혼할 생각 안 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살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M4 세대 어때요? 하루하루 지금 사는 데 의미죠. 1인 가구 살고 있죠. 결혼 꿈꾸겠어요? 출산 꿈꾸겠어요? 사토리 세대랑 똑같은 모습이 우리나라 M4 세대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이나 생산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들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중년층, 장년층이 돼서 그때서야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어서 집을 사게 되면은 그 성취감이 엄청나게 큰 건 알죠. 그리고 엄청나게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알죠. 근데 안 되니까 소확행하고 워라밸하고 욜로 생활하면서 돈을 모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어차피 이생진망이라고, 내 인생에 집은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들이 원래 집을 사줘야 되는 40대 50대가 됐을 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에? 아니면 떨어진 가격이라도?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아직까지도 뭐 10년 20년 뒤에 다시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번 때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은. 자, 이로 인해서 혼인율, 출산율 줄고 있어요. 작년 2020년에 0.84명이에요. 엄청나게 인구가 줄었겠죠. 2020년에 한 살이면은 10년 뒤면 어떻게 돼요? 11살 때 0.84명, 엄청나게 줄어든 학급 인구가 보일 것이다. 10년까지 갈 것도 없죠. 집에서 아기로 있을 때 인구 줄어드는 게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언제부터 줄었어요? 2015년 집값 폭등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엄청나게 줄었죠. 출산율. 혼인율도 줄었어요.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출산율은 더더욱 줄어들 것이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어요.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값 오르라는 인간들, 정신 나간 매국노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나와서 집값은 더 오를 거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세요. 나는 당신들의 실거주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이런 가식이 너무하지 않나요? 그건? 가구 증가하니까 집값 오른다. 다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30%를 넘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1인 가구들이 내 집 마련 수요이냐? 다 보증금 있는 월세 살고 있어요. 보증금 없는 월세 살고 있어요. 무상 살고 있어요. 전세 살고 있어요. 자가 수요 30%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아파트 비중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단독 다가구에서 살고 있고 지옥보에서 살고 있어요. 나라의 미래가 되는 청년들을 저런 주거지에다 밀어내놓고서 자기네들은 지금 돈 벌 거라고 앞으로도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겠죠.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 돈 많이 벌면은 자기 자손들은 굉장히 잘 살 것처럼 생각하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피해보는 건 누구한테 돌아와요, 다.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버는 거는 건설사들이랑 업자들 이런 사람들 배불려주고 나는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어서 성공해도 자식이 하나면 모를까? 자식이 둘만 되면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내 집 마련 못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실패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가계대출 얼마나 올랐어요? 명목 대비 가계대출 101.1%, 전세자금 대출 우리나라 30-40% 더 추가되죠.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대출 최고 수준 아니에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최고 수준으로 올랐죠. 처분 가능 소득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처분 가능 소득은 감소하고 있어요.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자 내야 되죠. 임대 사는 사람들, 투기꾼들 임대료 올려버리니까 이 사람들도 이자 내야 되죠. 집세도 올라가죠. 임대료도. 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상가까지 번져가고 땅값 오르면 상가 올라가면은 수익률 맞추기 위해서 임대료 올리게 되고 임대료 올리면은 물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 올라가고 쓰는 돈은 줄어들고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금 보면은 물가도 식료품 물가 이런 식으로 의식주 관련된 것만 오르고 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부동산에서. 더 오른다고요? 나라 망가지란 제사 지내고 있는 거죠. 저희 보고 집값 떨어진다고 기우제 지낸다고 그래요. 너네들이야말로 나라 망하라고 기우제 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1분이들은 죽어가고 5분이들은 돈 벌고 있어요. 자산소득 격차 계속 커지고 있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에는 사회 체제 자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더라. 버는 놈들은 계속 잘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못 벌고 이게 어디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처음부터 지기가 정해지는 궁극주의 시대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이 5분이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는데? 기업이 뭐예요? 소비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결국에 소비가 줄면은 기업도 먹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5분이들도 언제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서울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예요. 앞으로 수요 넘친다. 수요 넘치는 게 주택 구입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넘치는 거겠죠. 리먼 때 집값 올랐을 때 10 넘었죠.
지금 10.4예요. 그것도 19년도에 계산해가지고 1.3배 정도로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표본 늘리고 해가지고 올렸는데도 역대 최악이에요. 집을 살 수요가 없어요. 영끌에서 산다. 이거 조금만 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매수 심리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사고 싶다는 사람들만 늘어나면 사나요? 예를 들어 한남동에 살고 싶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다. 100만 명이 다 수요예요? 아니죠. 그 중에서 그걸 살 수 있는 한 50억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되는 거죠. 근데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개논리예요. 그러면은 차든 뭐든 다 수요죠. 좋은 차는 다 수요가 넘치는 거고 경차는 아무도 안 타겠네요. 결국에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아무런 재화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성장해요. 그 기업이 그만큼 생산을 늘리고 매출을 늘리고 성장을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생산성이 있는 성장이죠. 근데 아파트를 사놨어요. 그 아파트 가만히 두고 있어요. 2년 뒤면 오히려 감가상각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런 생산성 없는 거예요. 그거에 사람들이 미쳐 있다는 거.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집값 올라가면 땅값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면 뭐예요? 상가 가격 올라가죠. 임대료 올라가죠. 소비는 줄어요. 소득이 줄죠. 임대료 받아먹는 쪽도 계속 살아남을 것 같아요. 소득이 줄면 결국엔 자영업자들 포기하게 되는 거고 임대료도 못 받는다. 다 같이 죽자는 길이에요. 소비는 왜 줄어요? 전문가란 작자들이나 유튜버란 작자들 뭐라 그래요? 보험하지 말고 돈 아끼고 뭐 외식하지 말고 차곡차곡 아껴서 허리띠 졸라매서 내 집 마련해라. 아까 구조 봤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위에서 착취해가는 구조였던 거. 그리고 이렇게 내 집 마련하면 당연히 소비 줄죠. 그러면 집 마련하고 나면은 자산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어나겠거니. 집 사가지고 빚값 내라. 돈 없어요. 소비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요.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아요. 통화 승수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딜 봐서 아직도 유동성 장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맨날 비난하고 있죠. 부동산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 집 안 산 사람들한테 벼락 꺼지니 이생 진망이니 니들은 집값 떨어져도 안 살 것이라느니 평생 전세나 살라느니 지금이 제일 쌀 때니까 지금 사라느니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목숨 걸고 있기 때문이죠. 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규제하면은 사다리 끊는다. 사다리 끊는 게 아니라 썩은 사다리를 치우는 거죠. 지금 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집값 더 올라야 된다. 집값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심하니까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장의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장의사들이 왜 우리 일거리 줄게 백신 개발해요? 남들 죽든 말든 우리는 돈 벌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결론 집값 상승 구조를 보면은 누가 많이 먹어요? 실수요들은 특히 이렇게 상승한 장에서는 손해만 보고 있다. 그리고 투기꾼들은 버는 인간도 있겠고 손해보는 인간도 있겠죠. 잘 팔고 나오면 버는 거고 그거 놓치면 완전히 개손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가 다 벌어가는 거예요? 건설사와 아이들 그리고 요들에게 빌부터 먹는 컨설팅이나 업자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은행들 언론이나 대행사나 이런 거 건설사와 아이들이죠. 특히 이들의 돈을 떼서 지들이 다 돈을 버는 구조다. 근데 집값 떨어지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 것들 다 건설사와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출산율 감소하고 빚은 늘어나고 소비는 감소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집값이 더 올라요? 오른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자식은 손자는 10억, 1000억, 100억 집에 살까요? 소득은 그대로 지금처럼 최저임금 많이 올라서 막 한 3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집값이 막 100억, 1000억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자는 거죠. 진지하게 반성하고 빚을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되면은 그만큼 더 족쇄가 되고 후회가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 더 올려야 되고 호가 담합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 정신 차리고 들으시길 바랍니다.